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로 나 있는 계곡을 따라 등짐을 진 세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그려둔 것이었다. 그림은 조금만 힘을 가하면 금세 부스러질 것처럼 나이가 있었다. 그가 물려받은 단서는 그 그림과 강화도라는 지명, 일본에 있다는 우에다 가문의 이야기가 전부였다. 지난 30년 동안 강화도 전역을 뒤지며 그림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지형을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리고 그림에 쓰여있는 글귀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그는 알아내지 못했다. 태양을 향하고도 눈을 피하지 않은 자에게 길은 열릴 것이다. 노을을 그리워하는 거북이의 눈, 비로소 문을 열리고 어둠을 밝히는 자의 머릿결을 해풍이 빗어넘기리. 대지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마른 바다, 치솟는 불기둥은 그대의 영광. 그림에 적힌 한시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림에 대한 믿음도 전설을 실현하기 위한 욕망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 일본에서 온 전화는 전설과 비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과 비슷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 씌어진 한시도 일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에다라는 이름, 그가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도 우에다가 등장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황금사는 전혀 터무니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바탈의 머리를 스쳤다.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우에다 교수를 만나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을 예약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전설의 실체와 조화하게 될 순간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몸이 떨렸다. 똑똑똑. 그는 허둥지둥 그림을 서랍 속에 숨기고는 서랍을 잠갔다. 들어와. 이사장실의 업무를 보는 비서였다.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수고했네. 비서를 올려다보는 바텔, 오페르트의 눈가에 욕망이 번들거렸다. 오날 보이던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며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에르네스트 오페르트. 에르네스트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으로 동양과 유럽을 무대로 무역을 하는 세계적인 거상이었다. 그는 인도와 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진출하였으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 그는 재력을 바탕으로 독일 정부의 지원 아래 해외 주둔군의 장교들과 외교관들을 부하처럼 거느렸고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성직자들까지도 통역관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1865년 겨울 오페르트와 그의 선단은 일본에 머물며 차와 닭이를 싣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동양의 신비로 약간의 색채를 더하면 차와 닭이는 우수한 상품으로 탈바꿈 할 것이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었다. 상품의 선적이 끝나고 출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명인 행색의 한 일본인이 오페르트를 찾아왔다. 그 일본인은 오페르트에게 자신이 일본 복정당의 우에다가에서 집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으로 우에다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을 영탐한 죄로 쫓기는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집사의 말에 의하면 우에다가는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가문이었다. 우에다가는 일본 내에서 그 세력이 크지 않은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천황의 비호를 받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